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이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 여러분 EQ셀이 그 정리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세가 그렇게 쉽게 안 빠집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요. 우리가 EQ셀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향후 이화전기나 EID나 이투론이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되겠느냐. 뭐 이를테면 이제 아주 최악의 경우 비상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상장 폐지가 된다는 건 없어지는 건 아니고 비상장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이 비상장 상태로 가게 됐을 때 과연 뭐가 어떻게 되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그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어느 정도 감을 잡아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떤 가치적인 부분 하에서도 말씀을 제가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그걸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것과 관련돼서 종합적인 거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물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월 14일에 이화전기와 이드론의 상패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EID는 지금 현재 연기가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그 참 어려운 상황인데 제 말씀이 그래도 다소나마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또 이 종목들 외에 좀 제대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실적주를 제가 영상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거 매매 잘하셔서 이거는 한번 크게 수익 내보시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화그룹 종목부터 말씀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군다나 이제 상당히 어려우신 상황인데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시는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영상을 찍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많은 성원도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여러분 EQ셀 같은 경우 이거요 상패가 되는데 정리매매 중인데 주가가 말이죠. 주가가 처음에 정리매매 당할 때 가격대 위쪽으로 올라왔어요. 500원입니다. 이게 EQ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청산 가치를 보면은 자본 총계 나누기 주식수 하면 2,000원 선 정도 되는 종목이에요. 이 실적 수익 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만약에 이제 반토막 돼서 뭐 1,000원 가치만 있다고 우리가 볼 때, 뭐 고정자산 같은 경우 쓸데없는 자산이라 생각하고 뭐 꽝원이라 빵원이라고 보고 뭐 보수적으로 봐서 보더라도 한 1,000원 정도 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정리매매 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1,000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정리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EQ세를 갖고 계신 분들이 나중에 비상장 될 때까지 그냥 내가 주식을 가져가서 나중에 이제 기업이 잘 풀려가지고 휴림의 지원을 받아서 재상장 돼가지고 다시 가치를 좀 찾아보자. 뭐 하다못해 EQ셀이 그럼 재상장 안 된다 하더라도 비상장으로 가서 청산이 된다 하더라도 청산 가치가 막 2,000원이다. 반토막 나서 1,000원이다 하더라도 그러면 좀 자기 주주 몫으로 건질 게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버텨보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물량을 매수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량을 사가지고 내가 비상장까지 가겠다. 아니면 매매 차익을 얻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요. 뭐 여러 부류의 분들이 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보면서 혹시라도 이화전기나 EID나 이트론이 만일 상태가 돼서 비상장으로 된다고 한다면 요거 가치가 청산 가치가 얼마나 될까 이걸 알아보는 것도 어느 정도 미리 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만에 하나 비상장 상태로 만일 간다는 전제하에서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요, 뭐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계속 그런 건에 대한 말씀을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쪽으로 또 많이 들어오세요. 네,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도와드릴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거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자 이거예요. 뭐부터 볼까요? 이화전기부터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지금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예를 들면 이화전기가 작년 3분기에 자본 총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본 총계라는 것은 이 회사의 재산이에요, 재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자본에서 부채를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 총계거든요. 그러니까 갚을 거 갚고 나머지 자산이 결국 재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본 총계가 재산이라는 의미인데 이화전기는 2239억이에요. 근데 주식수가 몇 주예요? 2억 2천만 주니까 나눠보면 한 돈 1,000원 정도의 가치는 된다 이거. 돈 1,000원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화전기가 상장 폐지가 돼가지고 비상장으로 갔다. 비상장으로 가서 잘못되면 이제 청산을 해야죠. 잘 되면은 재상장을 할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냥 비상장 상태로 그냥 계속 있는 세 번째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세 가지 경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나쁜 경우 청산이 된다고 할 때 한 주당 가치는 1,000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래 정지 전에 899원이었죠. 근데 청산 가치는 1,000원이에요. 그 가치는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청산 가치 1,000원에는 뭐 쓸데없는 재산 같은 경우는 다 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청산 가치가 1,000원이 훨씬 안 되겠죠. 하지만 여하튼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이걸 일단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네, 그리고 EID 같은 경우는 이게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좀 늘었어요. 2,483억, 2,500억 정도가 됩니다. 주식수가 2억 5천만 원이니까 이것 또한 돈 1,000원 정도 된다 이거예요. 1,000원 정도의 청산했을 때 가치는 있다 이겁니다. 거래 정지 전에 1,392원으로 정지가 됐었죠. 물론 이것도 이론적인 거고 실제로는 뭐 고정자산 쓸데없는 거 빼고 뭐 차 뛰고 버티면 좀 많이 떨어지겠지만 그 정도라고 감을 잡으실 필요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이트론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힘들죠. 네. 근데 여하튼 자본 총계로 보면은 한 948억. 주식수로 나눠보면 이건 한 100원 정도. 100원. 근데 거래 정지 전에 271원이었죠. 이론적으로는 그 정도 된다. 이거죠. 근데 뭐 여하튼 실적이 제대로 안 나는 이트론이니까 이트론은 참 힘들다고 봅니다만은 여하튼 EID나 EID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험사 딱 그죠? 그리고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저쪽에 그 청담동 건물 이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있잖아요. 자, 김영준 전 회장이 얘네들의 의도는 상장 폐지로 가고자 한다는 의지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죠. 상폐된다 하더라도 재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자기네들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주주 입장에서는 여하튼 상장 폐지가 돼버리면은 주주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가 있느냐? 물론 있죠. 있는데 상장이 돼 있을 때보다는 못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상장이 돼 있을 땐 투명하게 다 나타나죠. 근데 비상장이 돼 있으면 투명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준 일파가 결국은 비상장 시켜가지고 불투명한 상태에서 지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주주들이 휘둘릴 수 있다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약점은 좀 있어요. 자,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몇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상장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장외 거래는 가능하다. 근데 거래가 안 돼서 문제죠. 법인 회장을 시도한다. 근데 잘못되면 청산. 그죠? 제3시장, OTC 시장 이런 데 상장하거나 다시 재상장하는 거. 그죠? 네, 이런 방법들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 여하튼 상장됐을 때보다는 좀 상당히 못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고요. 아직 이화그룹 3사라고 칭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EQS의 휴림 그룹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요거 생각하지 말고 이 3사들의 결정이 아직 안 난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비상장시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미리 알아두고
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EID 같은 경우는 지금 연기가 상패 연기된 상태고 이제 뭐 뭔가 공시가 또 나오겠죠. 근데 이화전기나 이트로는 2월 14일 날 상패 여부 결정이 또 나옵니다. EID 사례를 보면은 이화전기나 이트론도 좀 연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연기가 되면은 이게 좋은 거는 이제 매각건이 자꾸 성사가 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고 매각이 되면은 이게 그래도 나은 흐름으로 뭐 거래도 재개될 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김영준 일파가 이 매각건을 지금 현재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여하튼 그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14일 날 뭔가 결정이 날 거니까 그 전에라도 또는 그 결정이 난 다음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계속 드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 곁에 있을 거고요. 여하튼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토탈 총체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번호로 이화전기, 뭐 EID, 이트론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좋은 정보를 드리겠고요.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네.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아마 좋은 결과 또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여하튼 문자를 많이 주시고요. 네, 저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자, 요거 보면서 요 실적주 요것도 좀 참고하셔서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실적주입니다.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주가는 6,000원에서 한 12,000원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3천억에서 7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입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 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요때부터 반전이 시작돼 가지고 양봉이 장대 양봉이 밑바닥에서 3개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국면으로 돌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강점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트리는 거 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익이 점증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화 했습니다만 202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거는요, 외인 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 사이예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네, 엄청 좋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뭐 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암만 좋으면 뭐래요. 예.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은
소용이 없거든요. 네,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끌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끌이 매수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매매를 좀 종목을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실적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